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둘째 주 무비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한국 영화계를 뒤흔들었던 이거는 뭐 사건이라고 해야겠죠. 하나의 사건이라고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생충이 골든글러브 어워즈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트로피를 수상했습니다. 바로 외국어 영화상 부분인데요.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에 이어서 또 하나의 한국 역사 100주년의 쾌거라고 할 수 있는 기생충의 골든글러브 수상. 뭐 우리나라에서는 기대를 했는데 혹시나 했던 게 현실로 이루어졌다, 꿈이 이루어졌다 라고 평가를 했고, 외국에서는 해외 언론들은 또 다르게 평가를 했어요. 이 뉴욕타임즈도 그렇고 대다수의 현지 언론들은 기생충은 최우수 감독상,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어야 할 작품이지만 현지 그 골든글러브의 규정상 최우수 작품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영화 전체의 51% 이상 영어로 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어 영화상만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본인들이 뽑은 최우수 작품상은 기생충이다 라고까지 정의하는 그런 외신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화제가 됐던 건 봉준호 감독이 그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수상 소감을 말했는데요. 자, 놀라운 일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외국어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어서 통역이 여기 함께 있습니다. 자막의 장벽도 아니죠. 1인치 정도 되는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오른 페드로 알도모바르 그리고 멋진 세계 영화 감독님들과 함께 후보에 오를 수 있어서 그 자체가 이미 영광입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언어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 언어는 영화입니다. 라는 소감을 밝히면서 해외 언론에서는 이 수상 소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바로 이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는데 최우수 작품상에 대해서 그 선을 긋고 있는 규정 자체를 비판한, 위트 있게 비판한 수상 소감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우수 작품상은 기생충이 받았어야 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기생충에 대해서 또 소식이 또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가히 열풍 신드롬에 일컫는 세계에서 가장 흥행과 또 평단의 성공을 함께 사랑을 받은 영화 중에 하나인 기생충은 미국 HBO에서 드라마 시리즈로 리메이크가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담 맥케이 감독이 감독을 맡고요. 봉준호 감독님은 총괄 프로듀서로 또 함께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아담 맥케이 감독의 맥케이 하이퍼 오브젝트 인더스트리와 영화 기생충을 투자 배급한 CJ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게이트 스트리트 픽처스 컴퍼니가 제작사로 참여를 하는데요. 이 TV 시리즈로 제작되는 기생충은 영어판 리메이크 버전으로 갈 것인지, 이 한국 배경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바꾸고 언어를 영어로 바꾼 리메이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스피노프로, 그러니까 이 영화 속의 이야기 중에 하나를 뽑아내서 새로운 줄기를 따내는 스피노프 형식이 될지는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이 기생충의 드라마 제작은 HBO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익숙한 넷플릭스에서도 TV 드라마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을 제의를 했었는데, 봉준호 감독님께서 직접 드라마의 명가인 HBO와 손을 잡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HBO와 함께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HBO는 드라마 체르노빌 그리고 릭 비틀 아이즈 등을 시작한 드라마 유명 채널이고요. 아담 맥케이 감독은 최근에 HBO에서 제작한 석세션 시리즈를 통해서 호평을 받기로 했고요. 이 탄탄한 자본 그리고 확실한 스토리 그리고 HBO라는 확실한 채널 그리고 이 채널과 이 시리즈에 검증된 감독이 함께 참여하면서 이 TV판 기생충의 돌풍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다음 주에 개봉 예정인 한국 영화 1979년 11.6 그 대통령 암살 사건을 그린 영화
남산의 부장들 개봉이 이제 약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촬영일 금요일 기준으로 12일 남았는데요. 진정한 프리퀄이란 이런 것이다 라면서 웹툰을 공개했는데요. 웹툰 캐릭터가 이 영화 배우들 곽도원 씨라든가 이병헌 씨 같은 이 배우들을 모델로 해서 웹툰을 그렸기 때문에 이 웹툰을 보고 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조금 더 영화를 이해하는데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 속에 이 곽도원 배우가 연기한 인물이 그 이병헌보다 전에 중정부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 미국에 가서 증언을 해요. 한국은 독재 국가고 민주주의가 사라져가고 있다. 민주주의가 억압받고 있다라고 이거 실제 역사에도 있었던 건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웹툰으로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1979년 10월 26일 이전 40일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이 스페셜 웹툰은 그 이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상으로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시기 전에 이 개봉을 기다리시는 동안 웹툰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보시면 더 재미있게 영화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효주 변요한 배우가 파격 변신을 하는 영화, 일본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고 일본 영화에 출연이 확정이 됐어요.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영화에 캐스팅이 돼서 이제 조만간 촬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태양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24시간마다 다가오는 죽음의 위험을 안고 새로운 시대의 에너지에 극비 정보를 둘러싼 각국의 에이전트들과의 목숨을 건 두뇌 싸움을 담은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에서 동명의 소설 그리고 영화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분노의 원작자 요시다 슈이치의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된 작품이고요. 하스미 H로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고 합니다. 이 한효주 배우는요, 태양을 움직이지 않는다에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의뢰를 해결하는 국적 불명의 산업 스파이 역할을 맡아서 첩보 액션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히 한효주 배우는 최근에 미국에서 본 시리즈의 스핀오프 드라마죠. 트레드스톤에 출연해서 강도 높은 액션씬을 직접 소화한 것은 물론이고 능숙한 영어 대사로 눈길을 끌었는데 그 능력과 또 그 노하우로 이번에 일본 영화에서 국적 불명의 산업 스파이 첩보 액션물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변요한 배우는요,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에서 데이비드 킴 아니죠? 데이비드 캠으로 역할로 나오는데 데이비드 캠은 무소속 산업 스파이로 이 기밀 정보를 쟁취하기 위해서 AN통신 스파이인 타나코 가즈히코와 타오카 료이치와 대치하면서 화려한 첩보 액션, 즉 한효주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과 변요한 배우의 데이비드 킴 모두 한국 작품에서는 잘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첩보 액션 역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캐스팅 소식입니다. 사바에서 1인 2역을 맡으면서 정말 놀라운 연기를 펼쳤던, 정말 이 배우가 신인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청룡영화상 여자 신인상을 이재인 배우를 찍었었는데, 자, 이재인 배우가 차기작 응징이라는 차기작에 출연하면서 조우진 배우와 투톱으로 주연을 맡는다고 합니다. 자, 또 이거는 저번 주 뉴스인데 제가 촬영 끝나고 편집하고 있을 때 갑자기 보도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스물, 극한 직업, 역시 기가 막히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코미디 그리고 엄청난 드립감으로 유명한 이병헌 감독이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림이라는 제목의 과제를 달고 배우 이지은이라니요. 골드 아이유가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이유의 상대 배우는 박서준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 주인공이 매우 핫해요. 드림은요, 선수생활 위기에 놓인 축구선수 박서준,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공을 잡아본 특별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홈리스 월드컵 도전을 다룬 유쾌한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병헌 감독이 이제는 스포츠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코미디는 뭐 원래 코미디가 기본 베이스에 있는 감독이 극한 직업을 통해서 액션에 도전을 했고, 물론 코미디도 장난이 없었죠. 그리고 멜로가 체질을 통해서 TV 시리즈에도 도전했으며 멜로에도 도전을 했던, 그리고 모두 흥행에 성공했던, 물론 바람이라는 흑역사가 있긴 합니다만, 이병헌 감독이 이번에 스포츠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영화 드림도 현재 촬영 준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올해 크랭크인을 해서 아마도 드림도 내년쯤에 우리가 극장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캐스팅 소식입니다. 가제 휴가라는 가제를 달고 제작에 들어가는 작품이 있습니다. 김혜숙, 국민엄마 김혜숙, 그리고 신민아 배우가 캐스팅에 확정이 돼서 이색적인 엄마와 딸 모녀 케미를 선보이고요. 바로 어제 1월 9일 목요일 어제 크랭크인에 들어가서 오늘 현재 촬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나의 특별한 형제를 통해서 상당한 울림과 감동을 줬었던, 또 웃음과 감동을 놓치지 않았던 육상효 감독의 차기 작품이고요. 감동과 웃음이 가득한 판타지 드라마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화 휴가는 하늘에서 3일의 휴가를 받아 내려온 엄마가 딸의 곁에서 지내면서 벌어지는 기적과도 같은, 어찌 보면은 모두가 바라는 그런 스토리가 영화화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김혜숙 배우와 신민아 배우뿐 아니라 충무로의 흥행요정 강기영 배우, 그쵸? 가장 보통의 연애에서도 또 대활약을 했었죠, 강기영 배우. 그리고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황보라 배우가 가세합니다. 이 두 배우는 각각 그 엄마 김혜숙 배우를 이승으로 안내하는 가이드와 또 이 신민아의 오랜 친구 역을 맡아서 활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크랭크업 소식입니다. 장기용, 최수빈, 그리고 정수정 aka 크리스탈, 이 세 배우가 로맨틱 코미디 새콤달콤 영화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 로맨틱 코미디 영화 새콤달콤은요, 럭키 그리고 힘을 내요 미스터리를 연출했던 코미디 영화 전문 감독 이계벽 감독님의 차기작인데요. 3개월간의 촬영을 마치고 크랭크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 새콤달콤은요, 일과 사랑을 모두 잡고 싶은 장기용, 그의 친구 같은 여인 말고 연인 최수빈,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만나게 된 크리스탈까지 서로 다른 감정 속에 엇갈린 세 남녀의 관계를 그린 유쾌발랄, 똥꼬발랄 로맨틱 코미디라고 합니다. 이 새콤달콤은요, 크랭크업을 하고 하반기 개봉 예정입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은요, 또 크랭크업 소식입니다. 이 요시찰이라는 독립영화가 크랭크업을 했는데,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미투 혐의를 통해서 활동 정지를 선언했었던 오달수 배우님이 공식적으로 컴백을 합니다. 물론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이 다른 미투 사건과는 다르게 오달수 배우 같은 경우에는 여론 또한 이게 좀 억울하지 않냐, 이건 좀 억울한 부분이다 라는 그런 댓글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이 오달수 배우가 독립영화 요시차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저번 무비비 뉴스에서도 한번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크랭크업이 되고 본격적인 개봉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요시차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또 정해진 규정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감옥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그린 작품으로, 오달수 배우는요, 극중의 신 역할입니다. 갓. 자신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인물로 연기를 했습니다. 제 발로 감옥에 들어온 목사, 스님, 사형수. 자,
여러 사연을 가진 캐릭터들과 어우러지면서 블랙 코미디 장르의 특성을 온전히 살렸다라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요시찰은 후반 작업에 돌입을 해서요, 요시찰 또한 올해 하반기쯤에 우리가 직접 극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배우 라미란 배우님이 중대 발표를 하셨어요. 라미란 배우님께서 국회 출마하겠다, 당당하게, 그것도 기자들 앞에서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단 정직한 후보가 1,500만 관객이 되면, 1,500만 관객이 되면 국회 출마하겠다. 옆에서 이를 들은 김무열 배우는 그렇다면 저는 라미란 배우를 보좌하겠다 라고 또 공약을 했습니다. 바로 지난 월요일 압구정에서 진행됐던 영화 정직한 후보 제작 보고회 풍경이었는데요. 이 영화에 대한 소개, 그리고 라미란 배우 원탑 주연 김무열 배우가 감춰왔던 코믹 본능을 뿜뿜, 그리고 거침없이 하이킥에서부터 축적되어온 코미디 본색을 거침없이 보여주면서 하이킥을 날리는 나문희 선생님 등등, 또 완벽한 타인을 통해서 야, 저 배우 누구야, 왜 이렇게 웃겨라고 했던 윤경호 배우, 그리고 장동주 배우라는 신예까지 총출동한 영화 정직한 후보, 월요일날 제작 보고를 했고요. 조만간 개봉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배우들의 공약이 또 재밌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또 영상을 파서 무비비 홈페이지에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야, 라미란 배우가 오늘 작정하고 입을 터는구나, 작정하고 오늘 웃기려고 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는 강소라, 안재홍, 박영규, 김성호, 전여빈 배우가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웃음 개장 시네마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HG하나 쇼케이스 영상, 역시 여러분들 지금 우측 상단 카드 클릭하시면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이날은 이제 팬분들이 평화의 전당에서 영화를 보고 시사회를 하고 나서 배우들이 등장해서 배우면 박지선 씨의 사회로 진행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이거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박영규 배우님의 이태리 가곡 열창, 평화의 전당에 어울리는, 그리고 김성호 배우의 고래사냥 열창, 그리고 이거 정말 웃겼어요. 강소라 배우의 그 사롱이 CPR, 강소라 배우가 인터뷰하다가 사롱이를 떨어뜨려가지고 깜짝 놀라서 사롱이 안고 CPR하고 인공호흡해서 사롱이를 살려냈던, 정말 팬들의 센스와 함께 이 배우분들의 센스, 그리고 재치있는 유머, 이 영화 속과 똑같은 캐릭터로 분해가지고 정말 재밌는 쇼케이스였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 주에 이렇게 2개의 행사가 있었고요. 다음 주 영화계 행사 소식입니다. 엄청난 영화가 또 있어요. 월요일날 제작 보고, 월요일날 행사가 3개예요. 전 밤에 새야 될 것 같은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제작 보고회가 일단 오전에 스타트를 하고요. 전도연, 정우성, 그리고 배성우, 정만식, 진경, 신현빈, 정가람, 그리고 윤여정 선생님까지 대한민국 연기판에서 내로라 하는 배우들이 죄다 출동했습니다. 이 라인업만으로도 화려하고 엄청난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현재 메인 예고편이 공개가 된 상태고요. 자, 일단 오전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로 시작을 해서요, 오후에는 미스터주 사라진 VIP 언론 시사회가 있고요. 또 저녁에는 미스터주 사라진 VIP 시사회가 또 열립니다. 이 VIP 시사회는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진행이 되고, 일반 팬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단 일찍 와서 자리만 잘 잡는다면. 그래서 만약에 주말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월요일날 시간이 되신다면 한 6시쯤까지 가시는 게 안전빵이긴 해요. 배우분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배우분들과 친한 배우들이 또 영화를 응원하러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배우분들 보고 싶으시다면 월요일날 코엑스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VIP 시사회가 어떤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무비비 영상에 VIP 시사회 영상 엄청 많습니다. 보시면 뭐 알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최근에 했던 게 그 이시연 배우가 나왔던 아내를 죽였다 VIP,
박나래 씨가 거기서 정말 웃겼거든요. 대상의 품격을 뿜뿜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재밌겠다 싶으시면 현장에 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셔서 저보고 뭐 아는 척 해주시면 더 좋고요. 네. 그리고 화요일에는요, 1월 14일 화요일에는 권상우, 황우슬의 주연의 영화 히트맨 언론 시사회가 있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남산의 부장들 언론 시사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화요일과 수요일 알림 설정 따랑따랑 설정해 놓으시면 제가 업로드하는 순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무비비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옛날 영화들, 요즘 또 레트로가 또 대세다 보니까 옛날 예능들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옛날 영화를 통으로 올릴 수는 없으니, 그 옛날에 저희가 찍어놓은 영상이 없으니 옛날 영화들의 제작기 영상, 뭐 캐릭터 영상을 저희가 갖고 있는 테이프를 지금 디지털로 변환시키고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유튜브 통해서 옛날 영화, 10년 전, 15년 전 영화와 그 시절의 감성들을 여러분들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새로운 코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코너 역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개봉 영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4일 화요일 트레저 헌터 비밀의 책, 중국 영화 같아요. 블록버스터, 무협 판타지 블록버스터 영화 트레저 헌터 비밀의 책 개봉 예정이고요. 1월 15일 수요일 코미디 영화 해치지 않아 나쁜 녀석들 포에버, 윌 스미스가 돌아옵니다. 또 슈퍼베어, 스파이즈, 이 4개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16일 목요일에는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신의 은총으로, 불화 이야기, 엄마 바람피기 하기, 갱, 벌룬, 학교생활이 개봉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역시 국내 영화로는 해치지 않아가 가장 큰 기대가 될 거고, 저는 이 영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외화 중에는 나쁜 녀석들이 돌아옵니다. 나쁜 녀석들 포에버, 윌 스미스가 이제 나쁜 녀석이 돼서, 알라딘이 램프에서 탈출시키니까 나쁜 녀석이 돼서 돌아오는 윌 스미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다른 영화계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비비 뉴스 진행 겸 기획 겸 편집 겸 촬영 겸 아무튼 기타 등등 다 하는 평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